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지역구인 안동과 예천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들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형동 의원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현안들과 민생을 챙겨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국회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주목받았던 상임위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제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으세요? 뭐 많이 부족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른바 국민의 안전 문제, 행정의 기본 문제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동 예천 시군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챙기고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워낙 그 안전사고가 많이 났었고요. 작년에 수해 문제도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안동 예천이 코로나로 많이 타격을 입었었는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달라라는 그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이 있을 때 지원돼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힘써 주신 거죠. 뭐 작년 같으면 올해도 또 뭐 산불이 났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그때 빨리빨리 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간벌 작업이라든지 식재 작업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 늦어지면은 또 홍수철에는 또 그것이 피해가 2배, 3배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복구가 제때 안 되면 또 이게 또 2차 피해도 생기니까요. 앞으로도 신속한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안동과 예천 같은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방 소멸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써주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특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법률 제목이 좀 어렵죠. 그래서 보고 읽었습니다. 가장 소멸이 위기 지역이 심각한 도 단위로 따지면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가지고 대표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급격히 소멸되는, 경북 따지면은 23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소멸될 지역이 무려 16개 내지 17개가 됩니다. 안동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주를 빼고 경북 북부 지역에도 사실상 다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 소멸 위기 지역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거는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별 형식으로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 재정적인, 인적인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에 법안 발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뭐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또 지역 활력 산업 육성, 뭐 비농업인 행위 제한 완화, 뭐 주거 지원 등등 있는데,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좀 더 소개해 주실 게 이 있을까요?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사람이 없는 곳에 어떤 뭐 학교를 지어도 그렇고 공장을 지어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2단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많이 거쳐가는, 다시 말해서 안동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북부 지역을 예를 든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안동 예천 경북 북부 지역을 많이 좀 다녀가게 하는 것을 첫 번째 그 스타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2단계로 가면은 정주가 되는 거고요. 정주가 되면서 기업도 유치가 되는 거고, 정주가 되면서 학교도 유치가 될 수 있고, 병원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1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려고 하니까 철길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늘길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늘 갈증이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그 누구도 다 인정하지만은 경북 북부 지역은 여전히 SOC라는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어지지 않는 거죠. 예. 제주까지 비행기 타면은 예. 여의도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가도 1시간 반, 2시간이면 갑니다. 맞습니다. 안동 예천까지 올라오면 적어도 3시간. 아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법이 기능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많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안동 예천을 지나가게 될 거고 오시게 될 거고 그것이 하나의 화랑이 된다 그러면은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 법안의 골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인구 유입이지만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아예 정주하게 그렇죠. 예. 하는 게 되겠네요. 교통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도상에 있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예.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난 3월에는요,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과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법과 또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 기존의 현행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목이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제목이 예. 이 법의 취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최종적으로 또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이 적어도 이 중부권에 있는 안동으로 예천으로 이전할 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할 때 제안할 때 어떤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소멸되는 도시가 안동 예천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가업을 이어가면서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에 이전할 때는 지방에 이전할 때는 상속세를 줄여주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가업을 잇는다고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해놓고 예. 세금은 면제 내지 감면을 받아놓고 다시 복귀할 때는 토해내게 하는 그 부분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방이 우리 안동 예천이 다시 한번 소멸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활기를 띠려면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기업 유치인데 기업 유치에 있어서 요즘 기업들이 가업을 잇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고통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안동 예천으로 오시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좀 이 법안으로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게 꼼꼼히 체크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보완책도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만 감면받고 지역으로 오지 않는 이런 것은 이런 없어야 된다. 다시 도망가는 일 없게. 그렇습니다. 네, 사후 관리까지 해주시는 거죠. 또 기업들의 부담 완화 차원의 법인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 지방소멸 문제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점촌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그리고 안동 노선 반영을 꾸준히 건의해 오셨습니다. 이번 구축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떻게 앞으로 어제도 총리께 6월 24일 날 제가 국정 대정부 질의를 국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총리께도 마지막까지 4차 철도망 계획에 우리 경북 북부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청이 있는 도시에 철길이 지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안동이 예천 사이에 있는 경북도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안동 예천까지 올 수 있는 교통망 중에 방금 말씀드리는 점촌 도청 안동선이 연결된다 그러면은 안동이나 예천에서 도청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10분 전후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혁명적인 교통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안동 예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점촌, 예천, 안동 철도는 새로 만드는 선이 아닙니다. 1944년까지 철도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제 마지막에 걷어내고 소멸된 저건데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 노선 말씀하신 노선들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화시키는 걸 가속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촉매제 역할. 그러니까 왔다가 짧은 시간 만에 다시 갈 수 있잖아요. 정주할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보시나요? 좀 학술적인 부분이고 통계적인 영역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가 송정까지 KTX가 이제 서울에서 용산에서 뚫혔는데 예. 많은 분들이 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카드 매출량을 봤을 때 오히려 광주 지역에 쓴 것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서 뭐 고급 의료라든지 고급 학교라든지 백화점 이용은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안동이나 예천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무조건 블랙홀처럼 교통망을 만들면은 서울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보다는 결과보다는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의 예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사전 조치를 해놓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안동과 예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실까요? 이것은 이제 선거 공간에서 이미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워낙 이게 장기화되고 그쵸.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도 지금 뭐 변이가 자꾸 일어나서 그죠? 다시 이번 가을에 또 다른 3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은 이런 코로나19의 전염병 이런 것들을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중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동에 있는 의료원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민간이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물리적 공간으로 봤을 때 가장 열악한 공간이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한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평시에는 일반적인 종합병원 내지 뭐 상급 병원으로 사용을 하고 전염병이 뭐 창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어났을 때는 감염병 내지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영국발 변이, 인도발 변이가 벌써 지금 횡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앞으로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염병 전문병원 굉장히 좋은 생각 내주신 것 같고요. 또 의료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부분인데 안동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상황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오래된 수건 과제입니다. 안동대는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중에 의대 흔히 말하는 뭐 치대까지 포함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물론 경북대학이 있습니다만 경북대학은 대구에 있고 병원은 뭐 칠곡에 있는 상황인데 경북 북부 지역만 따져봤을 때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 의료인 배출 기구는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동대에다가 의대를 그것도 공공의대인데요. 이것이 공공의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있던 의대 방식으로 방식에 대해서 너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일단 공공의대로 갔는데 아마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형태에서도 안동대에 의대가 설치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것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면 그만큼 또 인구 유입 효과도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의원님께서 대체 공휴일 확대법에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뭐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어떤 5인 미만 사업장에 만약에 대체 휴일을 안 주면 그분들은 쉬지를 못하는 그쵸. 거죠. 그 날에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게는 230만 내지 300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분들의 가족까지 따진다 그러면 많게는 한 4, 500만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나 다른 근로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함께 쉬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또 의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체 휴일을 주지 않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우리 행안위 전체 야당 의원들의 동의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대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이라고 해서 쉴 권리를 뺏기면 안 되니까요.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부터 응급의료센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계획 좀 알려주실까요? 뭐 의정활동의 핵심은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 3월 9일인데요. 아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이 대선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무능하고 위선적인 이 정권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안동 예천 시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내라는 지상명령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예. 거기에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동시에 그것이 시 국민들의 생활 경제 안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그런 내년에 대선이 이겨지고 그 다음에 시 국민들의 코로나로 빨리 벗어나서 생활 안정을 되찾는 데 있어 가지고 의정 활동의 중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좀 더 와닿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예, 뭐 우리 안동 같으면은 뭐 한두 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작년에 실패했습니다만 반드시 올해는 성공을 해서 시군민 안동시에 적어도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같으면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약간 냉해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맞아요. 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정적인 판로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농산물이 수도권으로 충분히 공급 그리고 제값을 받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끝으로 지역민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역민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언제나 처음과 끝은 안동시 예천군에 계시는 시군민들의 생활의 안정입니다. 그 이상의 지상 목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이 중요합니다. 대선이 중요한 것도 왜냐하면은 안동시 예천군 시군민들의 안정과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군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의원님이 얼마나 안동과 예천을 생각하는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네. 의정활동 잘 해나가주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저희 이슈토크에 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